최근 일본의 수도 도쿄에서 진단을 받은 일본인들의 양성 판정률입니다. 즉 100명이 검사를 받으면 63명이 확진 판정이 나오고 있는 할 말을 잃게 만드는 통계 수치죠. 한국의 확진 판정률은 1에서 2%대에 머물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얼마나 심각한지 감이 오실 겁니다. 지난 2월 미국과 일본의 확진자 수가 200명도 채 나오지 않았을 당시 한국의 확진자 수는 1766명. 이 수치만 보고 일본을 비롯해 베트남 등의 국가들이 한국과의 하늘길을 빛의 속도로 막아버렸죠. 자,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당시에도 미국이 시행한 검사 건수는 445건에 불과했고 일본은 1890건의 검사만 시행한 반면 한국은 6만 5천 번에 육박하는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포스터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한국이 압도적인 규모의 검사로 확진자를 빨리 찾아냈던 것일 뿐 한국 내 확진자 수가 많은 편이 결코 아니었던 것이 최근 들어 확실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CNN이 이렇게 도쿄가 제2의 뉴욕이 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일본 내 확진 판정률이 63%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언론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각 나라 정부의 대응 중에서 일본 정부를 최악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CNN이 일본 정부의 충격적인 조치에 대해 최근 이렇게 폭로했는데요. CNN의 보도에 따르면 오사카 시장은 여성은 쇼핑하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번 사태 동안 남성들이 쇼핑을 해야 한다. 라며 일본 여성들은 가게에서 느릿느릿 쇼핑을 하기 때문에 대신 빠르게 쇼핑하는 남성이 대신해야 한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20년 성차별 격차 지수에서 일본이 153개국 중 121위를 차지한 것이 전혀 놀랍지 않죠. 일본의 충격적인 대응 상황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베 총리의 부인 아베 아키에가 일본이 국가 비상사태인 상황에서 이렇게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단체 여행 프로그램에 참여해 오이타현에 있는 우사신궁을 들린 모습이 이렇게 공개되면서 일본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고, NHK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오사카시의 한 재활병원에서는 최근 당직 근무를 설 인력이 부족하다며 확진 판정을 받은 간호사를 근무시키는 황당한 일까지 발생했는데요. 결국 이 일본 병원에서는 126명의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일본 전역에서는 513명의 의료 종사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병원 내 감염자는 빠르게 1000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이렇게 심지어 일본의 의료기관까지 신뢰도가 추락하자 갈 곳을 잃은 일본인들이 일본을 떠나 한국에 오겠다는 집단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일본인은 현재 한국 대사관에 여행 비자를 받는 법이 일본인들 사이에서 빠르게 공유되고 있다 라며 한국에 입국하며 14일간 140만원을 지불하고 격리시설에서 먼저 지내야 한다. 관광 비자로 한국에 가도 격리시설에 격리돼도 괜찮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140만원의 사비를 지불하고 격리시설에서 2주간 격리되더라도 안전한 한국에서 체류하고 싶다는 집단적 움직임인데요. 이들은 일본 나리타 공항에 만들어진 임시 격리시설과 한국의 시설을 비교하기도 했는데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위해 골판지 침대를 만들어 전세계 선수들에게 제공한다 발표했을 때 엄청난 비난을 받은 것 기억하실 겁니다. 이번에도 또 골판지가 나왔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이 일본 나리타 공항의 임시 격리시설을 이렇게 공개했는데요. 아베 내각의 골판지에 대한 집착이 정말 대단하죠. 심지어 골판지 침대의 간격이 2m도 채 되지 않게 촘촘하게 배열된 이 충격적인 모습이 공개되자 전세계 네티즌들은 이쯤 되면 일본이 막 나가자는 거야 뭐야? 라며 일본 정부의 조치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격리시설에 대한 평가는 전 세계적으로 극찬을 받고 있는 가운데 SNS 팔로워 수 160만 명을 보유한 인플루언서, 베를린을 기반으로 활동 중인 세계적인 DJ 패기구에 의해 자세히 공개되면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패기구는 포브스가 선정한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30인으로 선정될 정도로 영향력이 상당한데요. 한국에서 격리된 패기구는 한국은 Another Level 이라며 14일 동안 격리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음식과 음료, 마스크, 비누, 손소독제, 비타민을 주거든 이라며 한국의 격리시설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례적인 수준의 위기를 느낀 일본 지자체는 정치적인 이유로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있는 아베 내각과 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SBS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정부 소식통이 익명을 요구한 일본의 A현이 최근 한국 총영사관에 한국산 마스크를 구매하고 싶다며 지원해달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측은 마스크는 수출 규제 품목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뜻을 밝히자
이번에는 후쿠오카의 유력 인사가 한국 총영사관에 한국산 진단키트를 구입하는 방법과 승차 검사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 MBC 스포츠가 최근 명언을 하나 남겼네요. 한국은 최고의 시나리오를, 일본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 1955년 11월 1일부터 1975년 4월 30일까지 무려 20년 동안 치러진 베트남 전쟁의 결과는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단순히 당시 분단된 남베트남과 북베트남 간의 땅 따먹기 싸움이 아니라 베트남 공화국, 미국, 한국, 호주, 뉴질랜드, 태국 등의 한 편을 먹고 베트남 민주공화국, 중국, 소련, 북한 등의 연합체와 싸우는, 쉽게 말해 세계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간의 싸움이 베트남에서 벌어진 것이죠. 스케일이 컸던 만큼 베트남과 베트남 국민들이 받은 피해가 매우 심각했는데요. 당시 베트남의 GDP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잠비아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 북한 GDP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죠. 당시 베트남 국민 1인당 GDP는 80달러, 한 명이 80달러로 1년을 버텨야 했던 당시 베트남은 살아남은 것조차 기적일 정도로 상황이 암울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베트남의 GDP는 1989년을 기점으로 마치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이륙하는 듯한 움직임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베트남의 GDP가 무섭게 상승하기 시작한 1989년이 바로 한국이 베트남에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시작해준 시기라는 것이죠. 현대중공업, 두산중공업, 포스코건설, 삼성중공업, 대우엔지니어링 등 한국의 대형 건설 및 중공업 회사들이 베트남의 화력발전소, 상수도 인프라, 가스관, 하수처리장 등 베트남의 제조업이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베트남 전역의 인프라망을 구축해 주었고, 2007년부터 시작된 삼성의 대규모 투자로 베트남 경제는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1년에 3억대가 넘는 스마트폰을 판매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절반이 넘는 1억 5천만 대를 베트남에 있는 삼성 스마트폰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 천문학적인 금액이 베트남의 GDP에 더해질 뿐만 아니라 삼성 홀로 16만 명이 넘는 베트남 인구를 고용하고 있는 등 베트남 경제 전반에 막대한 이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이 투자하기 전 7조 원에 불과했던 베트남의 GDP는 지난해 40배가 넘게 오른 311조 원을 기록하는 기적을 만들어냈죠. 그런데 이번 사태 이후 베트남이 한국에 4번의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4번이나 말이죠. 첫 번째가 인천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이 이미 이륙해 베트남으로 향하던 중에 베트남이 갑작스럽게 입국 금지를 통보하는 바람에 긴급 회항한 사건. 두 번째도 역시 베트남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편지를 보내 통보식으로 3개월 후에나 환불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전해 한국인 여행사들과 이용객들의 불쾌감을 준 사건. 세 번째는 베트남 일부 언론이 베트남 진단키트가 한국산보다 훨씬 우수하다며 한국산 진단키트는 정확도가 떨어진다 비판한 사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바로 한국의 태극기를 이렇게 바꿔버린 것이죠. 그 결과 한국의 반격이 제대로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베트남의 경제가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 화면에 보시는 이 영상을 통해 전해드렸는데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베트남이 이제부터 두려워해야 할 곳은 한국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트남이 수입하는 물품 중 35%가 중국으로부터 들어오고 있고 23%가 한국입니다. 중국 기업들과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의 대규모 공장을 건설해 중간재를 수입한 후에 베트남의 값싼 인건비를 이용해 완성품을 조립해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는 형태죠. 베트남의 관광 산업도 비슷합니다. 베트남 통계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베트남 관광객 1,800만 명 중에서 580만 명이 중국인, 430만 명이 한국인으로 중국과 한국이 관광산업을 포함한 베트남 경제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도 베트남은 이번 사태가 발생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중국과 베트남을 잇는 모든 항공 노선을 정지시켰고, 심지어는 국경에 있는 산악지역의 모든 통행로마저 금지시켰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베트남에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들도 중국으로 강제 귀국 조치시켰고 중국에 대한 비자 발급을 완전히 중지했습니다. 여기에 베트남 레스토랑과 호텔들은 대놓고 중국인 손님은 받지 않겠다, 중국에서 온 사람들은 이곳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한다 라는 문구들을 내걸어 중국인들의 분노를 샀고,
다낭의 한 호텔은 이미 숙박비를 지급한 중국인 관광객에 도착 당일에서야 투숙을 거부한다 통보에 결국 이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은 급히 다른 숙소를 찾아야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트남과 일본의 공통점이 관광객 절반 이상이 중국인과 한국인이라는 점인데요. 두 국가 간의 차이점은 일본은 한국을 놓친 대신 그나마도 중국인을 잡았지만 베트남은 한국과 중국 모두 놓쳤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손실은 마이너스 25%이지만 베트남은 60% 이상이 통째로 날아가 버린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번 사태가 해결된 후에도 말이죠. 베트남 현지 미디어 VN 익스프레스의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의 경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노동 집약적 산업 구조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 첨단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값싼 노동력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이 핵심이기 때문에 한국이나 기타 선진국들처럼 재택근무가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중국에서 들어오는 원자재가 끊기고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내 공장 가동 및 투자 축소와 같은 우려가 더해지면서 민간경제개발연구위원회는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 수천 개에 달하는 베트남 기업들 중에서 무려 4분의 3 정도가 동시다발적으로 파산한다는 극단적인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렇게 충격적인 외교 판단을 내리는 동안 베트남은 앞으로 2-3년 동안 동물 사료를 포함해 옥수수, 콩 등의 미국산 농산물 30억 달러를 구매하겠다 밝혔습니다. 베트남의 응유엔 도안 또한 농림부 대변인은 베트남에서 미국산 농산물 수요가 매우 높다라며 농산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더 많은 농기계 장비들을 구입하고 싶다 밝혔습니다. 일본이 병충해로 갑자기 미국산 옥수수 275만 톤이 필요하다고 전한 아베 총리의 외교 전략과 상당히 흡사한 모습이죠. 베트남이 최근 한국을 막고 일본과 손을 잡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화면에 보시는 이 영상을 통해 전해드렸는데요. 베트남이 일본과 사업만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베식 외교 전술까지 그대로 베껴와 한국과 미국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경제가 지금보다 얼마나 더 추락해야 망가진 판단력이 되돌아올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